에세이를 잊은 고양이에게 부자, 재산이 많은 사람, 돈이 곧 힘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이상향, 부자의 정의를 검색한 결과입니다. 한편 오늘 낭독할 도서 Be Happy, 노르웨이 라면왕 미스터 리 이야기의 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미스터 리가 라면을 뜻하는 고유명사가 되어 노르웨이에서 20년 이상 시장 점유율 1위, 마침내 노르웨이 최고의 부자가 되다. 노르웨이 라면 시장의 80%를 장악했다는 재산이 많은 사람, 인간의 이상향인 미스터 리는 과연 누구이며 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자수성가한 부자들이 성공한 비결에는 몇 가지 공통된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위험을 분산시키고 기회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기업가 정신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빈털터리에서 노르웨이 국민 영웅이 된 라면왕 이철호의 성공 비결에서는 몇 가지를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는 특유의 낙관주의로 어려움에 대한 대처 방식을 개선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여 아무것도 없는 타국 노르웨이 밑바닥에서 국민 영웅까지 올랐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마인드를 가졌던 걸까요? Be Happy 노르웨이 라면왕 미스터 리 이야기는 노르웨이 라면왕으로 불리는 이철호 씨에 관한 일대기입니다. 전쟁 부상으로 43번의 다리 수술을 받기 위해 건너간 노르웨이에서 하루 한 끼 물에 불린 빵으로 연명해야 했던 이철호. 그는 그 와중 직업학교에서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호텔 경영학을 전공하여 승승장구했지만 일하던 기업이 넘어가고 아내를 잃는 불운마저 겪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 시기 이철호는 과거 한국에서 맛본 라면을 노르웨이로 수입하는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미스터 리 라면을 만들었고 결국 노르웨이의 라면왕으로 등극합니다. 이때부터 그의 이야기는 다큐에 소개가 되었고 그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마침내 노르웨이 국민 영웅으로 이민자 최초라는 각종 훈장과 기사 자격까지 받게 됩니다. 전쟁 때 구두 닦이 통을 메고 다니면서도 항상 그 속에 교과서를 넣고 다녔다는 이철호. 오늘은 흔히 말하는 노력이 체득된 그의 성공을 부러워하기 전 폐허 위에서 굶지 않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목표였던 그 시절, 그는 어떻게 견뎌왔을지를 살펴보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나갔던 이철호 씨의 책 중 각 파트별 에피소드의 제목 소개와 함께 거기에 달려있는 격언과 그의 철학이 담긴 독백 등 일부 본문 읽기, 그리고 무엇보다 각 에피소드 말미에 적힌 그의 귀한 성공 마인드를 중심으로 발췌 낭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책은 일기처럼 시간 순으로 기록된 책의 특성상 부분 낭독의 경우 스토리의 비약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필요한 경우 책의 내용과는 별도로 간단한 설명 등을 곁들여 최대한 각 장 사이의 이질감을 줄여보려 합니다. Be Happy, 노르웨이 라면왕 미스터 리 이야기 파트 1, 철호에서 아치까지. 거꾸로 달렸던 어린 시절. 인생의 비밀 중 하나는 걸림돌로부터 디딤돌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책 펜, 남아공의 의사 겸 작가. 이철호는 둘째 아들로 태어나 어렵게 결정된 농업학교 입학을 앞두고 한국전쟁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쟁통에도 그만의 철학으로 굳건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나는 인생이라는 길을 거꾸로 걷기 시작했던 것 같다. 전쟁터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며 장사를 하려 덤볐던 것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실속보다는 인간관계를 먼저 챙기려는 태도를 보였으니 인생을 지름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보기엔 거꾸로 가는 인생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 소신을 따라 행동하는 길이 길게 보면 지름길이었다. 밤에 발 뻗고 자려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던 아버지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다.
비즈니스도 투명하고 정직해야 한다. 자기가 가진 것을 거짓으로 과대하게 포장하게 되면 당장은 상대를 현혹해 물건을 팔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 2번 다시는 그 사람에게 물건을 팔 수 없게 될 뿐더러 그가 주변에 나쁜 소문을 퍼뜨려 앞으로는 그 상품을 어디서도 팔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미스터리의 성공 마인드. 비즈니스는 투명하고 정직해야 한다. 라면왕 이철호는 어렸을 적 아버지에게서 들은 밤에 발 뻗고 자려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가슴에 새겼고 그 조언을 훗날 비즈니스에도 그대로 적용했다. 사실과 다른 과대 포장으로 일시적으로 상대방을 현혹하는 비즈니스는 머지않아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전쟁 속 생존 투쟁. 비관주의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낸다. 낙관주의자는 모든 난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 갑작스런 전쟁은 이철호의 가족들을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는 홀로 남겨졌고 전쟁통에 모자를 팔아보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대신 수 안 좋은 구두닦이가 되어 그만의 특별함으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친구들과 함께하며 더 큰 성공을 위해 모험을 택합니다. 14살에 나는 엉뚱한 의욕과 자신감이 솟구치기 시작했다. 생전 처음 내 몫으로 돈을 만져보게 되니 이 돈이면 뭔가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전쟁통이지만 이 돈으로 돈벌이에 나서보겠다고 결심했다. 전쟁 때 구두닦이 통을 메고 다니면서도 나는 항상 그 속에 교과서를 넣고 다녔다. 거지나 다름없는 생활을 할 때도 책만은 놓고 싶지 않았다. 전쟁이 끝나면 다시 학교에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모르는 것은 물어가며 공부했다. 나는 원래 사람 자체를 무척 좋아한다. 사람들 그 자체가 좋고 그들과 이야기 나누는 게 너무 좋다. 요즘도 가끔 거래처에 용건이 있어 갔다가 실컷 얘기만 하다 돌아올 때도 있을 정도다. 오랜 세월 비즈니스를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내린 결론은 단 하나다. 남는 건 결국 인간관계뿐이라는 사실이다. 미스터리의 성공 마인드.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긍정의 힘을 믿어라. 라면왕 이철호는 전쟁의 와중에도 긍정의 힘을 믿었다. 두려움과 긴장감 못지않게 흥분감과 도전정신을 유지했다. 모든 상황이 불안하고 급박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있었다. 제품보다 사람들의 욕망을 읽으려 노력하라. 라면왕 이철호는 전쟁 중에 판매자가 팔기를 원하는 제품보다 소비자들이 원하고 욕망하는 것을 팔아야 한다는 사실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소비자가 간절히 원하지 않는 상품은 존재 가치가 없다. 목숨을 건 질주. 길이 아무리 어둡고 무서울지라도 절대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 오리슨 스웨트 마든, 하버드대 의학 박사 겸 작가. 이철호는 친구들을 다독이며 농가 등을 전전합니다. 소여물을 몰래 먹기도 하며 계속해서 북쪽으로 향합니다. 전쟁터에 있을 군인 막사를 가면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는 물살이 심한 강을 건너게 되고 그 순간에도 책을 놓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렇게 그는 미군 병영까지 가게 됩니다. 함께 길을 떠났던 친구 중 하나는 들판에서 주운 폭탄을 호기심에 들썩이다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친구가 옆에서 죽었을 때는 너무나 무섭고 슬펐다. 어린 나이지만 그렇게 몇 번 죽음의 순간을 넘나들고 나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모두 사라져버리는 것 같았다. 나와 친구 4명은 전쟁통에 구두 닦는 통을 하나씩 메고 거리를 나섰다. 피난길과 반대 방향을 택한 건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따라가면
먹을 게 없으리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한마디로 겁없는 10대들이었다. 미스터리의 성공 마인드. 어떤 상황에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말자. 라면왕 이철호는 혼란의 극치인 전쟁 중에 생계를 위해 구두통을 메고 다니면서도 항상 그 안에 교과서를 넣고 다녔다. 거센 임진강을 헤엄쳐 건널 때조차 책을 넣은 구두상자를 머리 위에 얹고 놓으려 하지 않았다. 극도로 힘든 상황에서도 배움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다. 미군과 함께한 병영생활. 고통은 사람을 생각하게 만들고 생각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며 지혜는 인생을 견딜만하게 만든다. 존 패트릭, 미국의 극작가. 이철호의 부모님은 이철호가 죽은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이철호는 미군들에 의해 목숨을 부지하고 영어를 배우며 미군들의 자투리를 돕는 것으로 생활해 나갔습니다. 결국 신임을 얻은 그는 미군의 도움으로 부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뜻대로 미군 부대로 돌아가게 되고 그곳에 날아온 북한의 공격으로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최초의 의료진은 그가 죽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극적으로 회생한 그에게는 큰 치료가 필요했고 이때 노르웨이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들려옵니다. 개인적으로 전쟁이 가장 많은 흔적을 남긴 곳은 나의 몸이었다. 폭격을 만나 파편에 부상당한 것도 여러 차례였다. 당시의 심각성에 비하면 지금 살아남은 것만도 천만다행일 정도지만 부상의 결과로 나는 평생 한쪽 다리를 절게 되었다. 나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영어에 관심이 많아서 고등학생이던 형님 어깨 너머로 몇 마디씩 주워듣곤 했다. 그런 호기심이 기본으로 깔린 데다 미군들과 일상생활을 같이 하며 적극적인 태도로 열심히 배우다 보니 영어 실력은 내가 느끼기에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갔다. 내 몸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나는 배와 고관절 부분에 파편을 맞았던 것이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다리가 이상했다. 내 다리는 분명한데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았다. 치명적인 부상이었다. 페우스 박사에 따르면 수술을 집도하는 도중 내 숨은 분명히 끊어졌다고 했다. 명백한 의학적 사망 상태였다는 것이다. 결국 그는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나를 다른 천막으로 옮겼다. 그런데 다음 날 시체를 치우려는 순간 죽은 줄 알았던 내가 꿈틀거리며 움직이더라는 것이다. 시체가 움직였으니 그 간호사는 얼마나 놀랐을까. 미스터리의 성공 마인드. 인생에서 적극성은 제1의 자산이다. 라면왕 이철호는 미군 병영 막사에서도 특유의 적극성과 근면성을 발휘하여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일을 찾아 청소, 빨래, 정리정돈, 심부름 등등 온갖 잡일을 가리지 않고 했다. 곧 병사들의 신임과 추천으로 장군의 개인 비서로 고용되었고 장군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까지 자리하게 된다. 한편 미군 물건을 판매 대행함으로써 장사 마인드의 기초를 다지게 된다. 언어 습득에서도 적극성이 제1의 자산이다. 라면왕 이철호는 당시 낯선 외국어였던 영어를 습득할 때에도 특유의 호기심과 적극성을 발휘, 미군 부대에 없어서는 안 될 통역관 역할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전혀 기본기도 없던 영어 실력이 그때의 노력으로 일취월장해 오늘날의 뛰어난 영어 실력에 바탕을 다지게 되었다. 노르웨이로의 험난한 여정. 너무 멀리까지 나아가는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만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T.S. 엘리엇, 미국계 영국 시인 겸 극작가. 노르웨이에서 치료를 받게 된 이철호는 부산에서 3개월을 대기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을 어지간히 좋아하는 이철호는 뒷골목 깡패들, 포주 등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스스럼 없이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경유지인 일본에 도착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사람 사귀는 걸 무척 좋아한다. 지금도 나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어렸을 적 부산에서 혼자 머물던 동안에는 거리의 불황아들, 마약하는 아이들과도 친하게 지냈다. 삶의 방식은 달라도 상대방에 대한 마음만 진심이라면 사람은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미스터리의 성공 마인드, 인간관계를 계산하지 마라. 라면왕 이철호는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았다. 그 때문에 때론 심각한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었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절대 계산하지 않는다. 상대에게 뭔가를 바라기 시작하는 순간 그 인간관계에는 무거운 짐이 얹혀진다는 그만의 철학은 나중에 비즈니스를 할 때 주위에 많은 협조자를 두게 되는 비결이 된다. 파트 2. 노르웨이에서 털을 닦기까지. 더러운 일도 웃으며. 출발하기 위해 위대해질 필요는 없지만 위대해지려면 출발부터 해야 한다. 레스 브라운, 미국의 프로 연설가 겸 작가. 이철호는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노르웨이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수술을 받게 된 이철호는 노르웨이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건강이 회복되었고 평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는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해낼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부끄럽고 혐오스러운 일은 없다는 생각으로 화장실 오물통 청소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 열심에도 불구하고 이철호는 늘 끼니 걱정을 해야 했습니다. 노르웨이 정착 초기에는 먹는 게 늘 부실했다. 누가 샌드위치라도 좀 나눠주면 그날이 내 생일이었다. 제대로 된 음식을 차려 먹을 형편도 아니었고 시간도 없었다. 국리 끝에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사 먹기로 했다. 대부분의 빵집이 2-3일 지난 빵을 가축 사료용으로 헐값에 팔고 있었다. 그 굳은 빵조차 마지막 자존심 때문에 자취방 할머니가 잠드신 후에야 물에 불려 먹었다. 하루 온종일 식사라고는 밤중에 먹는 그 빵죽 한 끼가 전부였다. 나는 직접 일자리를 찾아 돌아다녔다. 아무데고 닥치는 대로 들어가 나를 좀 써주세요 라고 부탁했다. 그렇게 하다 구한 일이 사무실 심부름꾼, 동물병원 자벽부, 연극무대 단역배우 등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건 재래식 화장실에서 청소부로 일했던 기억이다. 그 당시에는 노르웨이도 전 지역이 재래식 화장실이었다. 3, 4층에서 볼일을 보면 잠시 후 저 밑에서 요란한 철퍼덕 소리가 나는 재래식 화장실에서 청소부는 그 용변 양동이를 꺼내 치우는 일을 했다. 처음에는 고약한 냄새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런데 한 1년쯤 그 일을 하고 나니 신기하게도 그 냄새가 그리 역겹지 않았다. 오히려 구수하게까지 느껴졌다. 미스터리의 성공 마인드. 언어는 자꾸 써봐야 는다. 라면왕 이철호는 노르웨이라는 완전히 낯선 나라에서도 적극성을 발휘하여 노르웨이어를 스스로 배워 깨치려는 노력에 온 힘을 기울였다.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싶었던 그는 말은 써봐야 느는 것이라며 오히려 주위 사람들이 영어로 말을 걸어주는 게 불만일 정도였다. 공부한 노르웨이어를 활용하기 위해 그는 틈만 나면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고 매일같이 노르웨이어로 일기를 썼고 매일같이 신문을 읽었다. 그런 적극성 덕에 그의 노르웨이어 실력은 일취월장하게 되었다. 친화력도 능력이다. 라면왕 이철호는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기 무섭게 이를 찾아 나서는 생활력을 발휘했고 평소 친화력을 발휘해 친해진 아주머니를 후원자로 삼아 첫 일거리를 구했다. 첫 일자리 이후에는 아무데고 닥치는 대로 들어가 자기를 써달라 하는 식의 구직 활동을 하는 무대포 정신을 발휘했다. 어떤 굳은 일에도 항상 밝은 표정으로 임하라.
라면왕 이철호는 청소를 하면서도 노래를 불렀고 심부름을 다닐 때도 항상 미소 가득한 얼굴로 다녔으며 손님들을 대할 때도 항상 깍듯한 서비스 정신을 발휘하는 등 잡다한 일에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임했다. 최선을 다해 일하기만 하면 이 세상에 부끄럽고 혐오스러운 일은 없다고 여겨 재래식 화장실 청소부 일도 1년 남짓 해냈다. 혼신의 정성에 배반이란 없다.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을 때조차도 자기 자신을 굳게 믿는 것, 그것이 챔피언이 되는 길이다. 슈거 레이 로빈슨, 미국의 전설적인 프로복싱 챔피언. 이철호는 매우 부지런했습니다. 특히 공부한 노르웨이어를 사용하기 위해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는 돈을 주고 산 것은 언제든 잃어버릴 수 있지만 공부를 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어 둔 것은 아무도 훔쳐갈 수 없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리며 학업에 매진했습니다. 노르웨이어뿐만 아니라 영어, 독어, 프랑스어 등 다양한 언어를 공부하던 그는 서비스 직에 종사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게 맡은 임무는 설거지와 감자 까는 일이었으나 허드렛 일에도 정성을 다한다는 그의 마음 자세는 상급 요리사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께 편지 쓸 때는 생활이 어렵다거나 화장실 청소 일을 한다는 얘기는 절대 쓰지 않았다. 오직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얘기, 꼭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얘기만 썼다. 어렵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를 계속해 나가는 생활은 이후로도 꽤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노르웨이 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 내 최고의 목표는 구두 닦기였다. 그 당시 내가 가진 기술이라곤 한국의 전쟁통에 구두를 닦아본 일밖에 없었으니까. 하지만 노르웨이에서는 구두 닦기조차 면허증이 있어야 했다. 노르웨이에서 혼자 아르바이트해 어렵게 고등학교를 마친 뒤 나는 요리 직업 학교를 택했다. 항상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원 없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가 되고 싶었던 것이다. 호텔 주방에서 일하는 장점 중 하나는 굶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걱정하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하고 싶었던 요리 공부까지 할 수 있게 되자 난 의욕이 충만하다 못해 넘칠 지경이 되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일에 대한 나의 신념은 정성을 다하자는 것이다. 접시 하나를 닦을 때도 감자 하나를 깎을 때도 나는 정성을 다하려 했고 시키는 것 이상으로 해내고 싶었다. 남이 그릇을 20개쯤 닦으면 나는 그 2배 이상인 50개를 닦으려고 부지런을 떨었다. 남이 닦아놓은 것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반짝반짝하게 닦으려고 애를 썼고 접시 하나, 스푼 하나라도 반듯하고 가지런하게 정리하려고 노력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윗사람 눈에도 좋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모양이다. 감자 하나를 깎더라도 더 효율적으로 깎을 순 없을까? 그때부터 나는 매일매일 다음날의 메뉴를 먼저 체크해 그날 나가는 음식에 맞게 감자를 잘라서 요리사들이 요리하기에 가장 편한 상태로 준비했다.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 때 나를 변두리 촌뜨기 취급만 하던 주방장이 보조 요리사 자리에 나를 적극 추천했다. 어떤 이는 몇 년째 감자만 깎고 있는데 나는 6개월 만에 요리사로 입성하게 된 것이다. 미스터리의 성공 마인드. 머릿속에 넣어둔 것은 평생 재산이 된다. 성취하는 몸으로 생계를 위해 매일 잡다한 아르바이트와 늦은 밤 공부를 병행했던 라면왕 이철호는 하루 한 끼 물에 불린 가축 사료용 빵으로 허기를 채웠고 잠은 하루 서너 시간밖에 못 자는 고된 생활 속에서도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돈을 주고 산 것은 금방 잃어버릴 수 있지만 공부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어둔 것은 아무도 훔쳐갈 수 없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금과 옥조로 여기며 새로운 것들을 배워나갔다. 감자 하나도 남다르게 깎아라. 주방 보조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한 그는
매일 산더미같이 쌓이는 설거지와 눌어붙은 음식 찌꺼기를 긁어내는 일 등 힘들고 버거운 일을 하는 동안에도 단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았다. 일에 대한 그의 신념은 접시 하나를 닦을 때나 감자 하나를 깎을 때도 정성을 다하자였고, 어떤 일이든 시키는 것 이상으로 최선을 다했기에 자연스럽게 윗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 감자 하나라도 다르게 깎으려고 했던 그의 노력은 6개월 만에 보조 요리사로 입성하게 되는 보상으로 돌아온다. 편지로 만난 평생의 인연. 나를 이끈 힘은 내가 하는 일을 사랑했다는 것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 연인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에서도 사랑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 스티브 잡스, 애플사 CEO. 5개 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수준이 된 이철호는 안네리제라는 여성과 펜팔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족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녀의 부모를 공략하라라는 계획으로 최선을 다해 안네리제 가족들을 대접합니다. 언어 습득과 활용에 적극성을 띈 결과 어느덧 나는 영어, 노르웨이어, 독일어, 프랑스어, 한국어 등 5개 국어를 일상회화에 별 어려움 없이 자유롭게 구사하는 수준이 되었다. 안네리제를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나는 그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대접했다. 첫 새벽 시장에 나가 신선한 빵과 우유, 치즈 등을 사다가 정성껏 식탁을 준비해놓고 그들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렸다. 또 어디를 가든 그녀의 부모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친절하고 공손하게 항상 웃는 얼굴로 모셨다. 사실 나는 다른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서도 열등감을 느낄 조건들을 엄청나게 많이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얼굴이 미남인 것도 아니고 전쟁 때의 부상으로 다리도 전다. 배도 나왔고 키도 작다. 요즘 사람들의 조건에 놓고 보면 나는 열등감 종합 선물 세트일 것이다. 하지만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빨리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현명하다. 미스터리의 성공 마인드. 능력이 안 되면 남들의 3배로 노력하라. 오슬로에서 또 다른 외국어인 프랑스어와 독일어까지 익혀야 했던 라면왕 이철호는 능력이 안 되면 남들보다 3배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덤볐다. 그 결과 학생 역할과 호텔 견습생 역할을 동시에 해내면서 마침내 5개 국어 회화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게 되는 진정한 멀티링구얼이 된다. 사랑에도 정성을 다하라. 사랑 쟁취에 있어서도 라면왕 이철호는 정성을 다했다. 돈 한 푼 없는 고학생 신분이었지만 가진 돈을 다 털어 안네리제의 가족들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그녀의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했다. 그 결과 열등생 종합 선물 세트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외견상의 불리함이나 가난한 형편 등의 조건을 모두 극복하고 사랑을 쟁취하는 데 성공한다. 일과 사랑, 사랑과 일. 사랑 없는 삶,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삶. 그것은 하찮은 환등기가 비춰주는 쇼에 지나지 않는다. 슬라이드를 잇따라 바꾸어 비춰보지만 어느 것을 본들 모두 시시해서 다시 되돌려놓고는 다음 슬라이드로 다급히 바꾸곤 하는. 괴테, 독일의 작가, 철학자 겸 과학자. 이철호의 하루는 늘 그렇듯 눈꽃 들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만 돌아가 준다면 동료와 함께 몇 년 내로 큰 레스토랑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또 그 사이 그는 안네리제와 약혼을 하게 됩니다. 힘들었지만 내가 다른 인종, 불구의 몸이라는 건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는 조건이었다. 나는 상처받고 아파하는 대신 있는 상황 그대로를 받아들여 언젠가는 내가 당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멋진 사람이라는 걸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곤 했다.
미스터리의 성공 마인드. 창업 자체가 평생에 남을 중대 경험이다. 라면왕 이철호는 라누보빌에서 없는 돈을 모아 레스토랑 공동 창업에 난생 처음 뛰어들었지만 걱정하지 않았다. 서로 성공하지 못한다 해도 자신이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투자한 시간을 잃는다 해도 그 과정에서 쌓은 경험만은 온전히 자기 것으로 남는다는 것을 확신했다. 일과 나의 가족. 사람은 위대해지고자 결심해야만 그렇게 될 수 있다. 위대한 사람 없이는 어떤 위대한 것도 성취될 수 없다. 샤를 드골, 프랑스의 군사 지도자 겸 정치인. 이철호는 노르웨이로 돌아와 호텔 경영학을 공부하고 결혼식도 올립니다. 직장에서 승승장구했고 첫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철호는 모처럼 한국을 갈 기회가 생겼고 가족과도 만나게 됩니다. 나는 보조가 아닌 정식 요리사가 된 후로는 한 번도 남에게 아쉬운 입장이 돼 일자리를 구하러 다녀본 적이 없다. 항상 스카우트 제의를 먼저 받고 내가 일자리를 선택해 일했다. 기본적인 실력을 갖추고 자기 일에 정성과 최선을 다하면 내가 광고하지 않아도 항상 나를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다. 실력 있고 성실한 사람과는 누구나 팀이 돼 함께 일하고 싶어 한다. 우리는 조그만 방에서 오직 서로만을 의지한 채 맨손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나는 계속 호텔 주방에서 일했고 안내리제는 프리랜서로 그래픽 디자인 일을 했다. 피나는 노력의 결과로 나는 마침내 노르웨이 최고의 호텔인 홀멘콜렌 호텔의 주방장으로 스카우트 되었다. 내가 처음 요리 공부를 시작했을 때 선배급이었던, 때론 턱없이 나를 트집잡아 구박하고 때리기까지 하던 20여 명의 사람들을 이젠 내가 거느리는 입장이 되다 보니 감회가 남달랐다. 이때 마침 이철호에게 깜짝 놀랄 만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노르웨이 비카테라스라는 곳에 새로 문을 연 웰하우센이란 카페에서 대표직을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회사는 한 집안에서 4대를 이어 운영해온 150년 역사의 유서 깊은 공장이었다. 그런 회사의 최초의 외국인 책임자가 되는 것은 무척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무척 기뻤다. 파트 3. 새로운 사업의 준비 단계. 구름 없는 태양은 사막을 만든다.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당신은 할 수 없어 라고 남들이 말하는 것을 해내는 것이다. 월터 베저훗, 영국의 경제학자. 이철호는 변화하는 노르웨이 식탁의 주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찾으려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찾기만 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즈음 이철호의 아내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안내리제는 생을 마감합니다. 늙고 병들면 쓸데없어지고 저승길에 한 보따리 챙겨갈 수 있는 것도 아닌 허망한 돈인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돈에만 욕심을 낼까? 인생과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을 때 오는 성취감과 행복감이다. 나는 원래 울보다 누군가 고생한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듣다가 기어코 울고 만다. 불쌍한 사람들을 보거나 슬픈 드라마만 봐도 누가 보거나 말거나 훌쩍거리며 운다. 그런 내가 안내리제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는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다. 미스터리의 성공 마인드. 최선을 다했을 때 오는 성취감이 곧 행복이다. 멜하우센 경영인 직분을 유지한 채 개인 부역까지 하며 몇몇 성공을 거뒀음에도 라면왕 이철호는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늘 새로운 도전거리를 찾아 나섰다. 그의 목표는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닌 스스로 무언가를 이뤄내려는 집념이자 성취감이었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있어 행복이란 최선을 다했을 때 오는 성취감이다. 그래도 다시 한번 나에게 혼자 파라다이스에서 살게 하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은 없을 것이다. 괴테, 독일의 작가, 철학자 겸 과학자. 1987년 이철호는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방문하게 됩니다. 딸들을 데리고 고향집으로 내려간 이철호는 어머니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그리고 친구 덕에 혜정이라는 젊은 여성을 만나 식을 올리게 됩니다. 미스터리의 성공 마인드. 인생에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음을 받아들여라. 라면왕 이철호는 소중한 아내 안내리제를 잃는 크나큰 상실감을 경험했지만 인생에서 항상 맑은 날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철학을 견지하며 굳은 날 다음에 맑은 날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세 딸을 홀로 양육하며 고군분투하던 그는 50세에 새 인연을 만나 결혼에 이르게 된다. 성공의 끝을 잡고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위대하다고 믿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 애플사 CEO. 해가 거듭되면서 이철호는 레스토랑의 이윤을 올리는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특히 배려와 솔선수범으로 체인점들을 경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 비즈니스에는 신뢰와 융통성이 있다. 혹시 문제가 생겨도 저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그러나 하는 쓸데없는 의심을 하지 않아도 된다. 서로를 충분히 알고 신뢰하는 관계에서는 서로 충분한 양해와 양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식당 운영에 있어서 나는 두 가지를 가장 중요시했다. 첫째는 친절이다. 식당은 음식과 함께 서비스를 파는 곳이기 때문이다. 불친절하고 거친 서빙은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준다. 두 번째는 당연히 음식 맛이다. 최고의 재료로 맛있게 만든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것이 인기의 비결이다. 팀워크는 정말 중요하다. 때론 능력이 뛰어난 한 개인이 큰 일을 이룰 수도 있지만 나는 보통의 여러 사람이 모여 같은 일을 이뤄내는 게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남 밑에서 일해봐서 잘 알지만 세상에 누군가로부터 명령받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다. 마치 명령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로봇 같은 인간이 돼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아랫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거나 지시할 일이 있으면 내 행동으로 보여주는 방법을 주로 택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내가 운영한 카페 웰하우스 레스토랑이 오슬로의 명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나중에 그 회사는 덴마크로 넘어갈 때까지 22년간 15곳의 체인점을 열었고 그 체인점들 모두가 흑자를 기록했다. 미스터리의 성공 마인드. 손님에게나 직원에게나 신뢰가 경영의 모든 것이다. 라면왕 이철호는 웰하우스 레스토랑의 경영인으로 일하면서 항상 최고의 재료로 만든 최고의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했고 손님들에게 편안함과 신뢰감을 주는 서비스를 하였으며 여러 가지 개성 넘치는 판촉 전략을 시행했다. 직원들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도 당시로서는 획기적이었던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 자율근무제, 직원 무료 식사권, 이익공유제, 솔선수범으로 가르치기, 무해고 원칙, 직원들의 대소사 직접 챙기기를 하는 등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경영을 함으로써 22년간 15곳의 체인점을 열었고 나아가 그 체인점 모두를 흑자로 운영해내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파트 4. 라면왕 미스터리. 드디어 라면이다.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 거기에 삶의 가장 큰 영광이 존재한다. 넬슨 만델라,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 이철호는 이 무렵 수년 동안 생각해왔던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인삼빵을 만드는 연구에 시간을 보냈고 노르웨이에서 생소한 라면을 미스터리라는 이름으로 출시합니다. 물론 시련은 있었습니다. 때로는 수치심을 삼켜냈으나 결국 계약을 맺기 시작했고 판매는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상품으로 라면을 제공하기에 이릅니다. 내 스위스 친구 중 하나는 무척 평범하게 생겼는데도 여자 꼬시기에는 귀신도 울고 갈 정도로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 어느 날 그 친구에게 물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여자를 잘 꼬시니? 친구는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다. 한번 찍어서 넘어가는 여자는 어디에도 없어. 정말 마음에 들면 넘어갈 때까지 찍어야지. 그때의 깨달음이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데 최고의 미천이 되었다. 내가 가져간 라면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문전박대하던 가게 주인들을 수십 번 다시 찾아가며 나는 결국 그들이 언젠가는 라면 봉지를 뜯어보게 되리라 굳게 믿었다. 라면 박스를 들고 슈퍼마켓 영업을 나갈 때마다 문전박대를 당했다. 문득 어렸을 적 아버님 말씀이 떠올랐다. 한 번 찍어서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 정말 욕심이 나면 넘어갈 때까지 찍어야 한다. 아무리 문전박대를 해도 나는 굳건히 찾아가고 또 찾아갔다. 비즈니스에서 체면이나 자존심부터 세우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비즈니스는 나와 상대방이 모두 만족할 수 있어야 오래간다. 그러려면 나 자신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살펴야 한다. 사업은 절대 내 이익만 챙긴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내 사업 상대가 망해버린다면 다음엔 어디에 물건을 팔 것인가? 상대방이야 어찌 생각하건 간에 나는 샘플로 가져갔던 라면을 당당하게 보여주고서는 드셔보겠느냐? 내 라면은 요리하는데 3분밖에 안 걸린다고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본격적인 매출 증가와 함께 주력한 부분은 홍보였다. 우리는 벌어들인 수익 중 필요한 경비를 뺀 나머지는 모두 홍보와 판촉에 투입했다. 신문과 방송 광고는 물론 한국 여행 경품까지 내걸었다. 미스터리의 성공 마인드. 절대 포기하지 말고 넘어갈 때까지 찍어라. 라면왕 이철호는 라면 상자를 들고 영업을 나갈 때마다 온갖 문전박대와 수모를 당했지만 자신을 때리지만 않는다면 언제까지고 푸대접 받는 방문을 계속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3년 반 동안의 포기 없는 노력의 결과 차츰 입소문이 나면서 마침내 큰 매출이 일어났다. 냅킨 위에 쓴 계약서. 지혜란 영혼의 관점으로 만물을 바라보는 능력이다. 스피노자, 네덜란드의 철학자. 90년대 중반 토로라는 노르웨이 최대 식품회사에서는 식품 구매 등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시행하던 중 라면의 인기를 발견하고 미스터리 라면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철호는 협상사항을 만났던 그 자리에서 마무리 짓고는 탁자 위 냅킨에 그 내용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미스터리 라면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내 세대에서 끝나버리지만 노르웨이에서 가장 뛰어난 판매 능력을 갖춘 토로가 관리하게 되면 수십 년, 수백 년을 이어가는 전통 있는 제품으로 남을 수 있기에 나는 이 방법을 선택했다. 나는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판매와 홍보의 최전선에 앞장섰다. 미스터리의 성공 마인드. 항상 홍보의 최전선에 서라. 라면왕 이철호는 사무실에 앉아 자리만 지키고 있지 않았다.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판매와 홍보의 최전선에 섰다. 자신의 자존심과 프라이드를 내건 정성스러운 시식회는 대단한 반향을 불러와 그 자체가 새로운 입소문의 확대 재생산 창구가 되었다. 대표가 전면에 나서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브랜드가 더욱 중요해진다. 요즘 사람들은 일상 속 선택의 순간에 대해 고민할 시간이 거의 없다. 브랜드는 그 선택의 순간을 도와준다. 스티브 잡스,
애플사 CEO. 이철호의 비전은 토로와 손을 잡으면서 현실화되었고 가격은 다른 라면들보다 비쌌지만 소비자들은 미스터리 라면을 선호했습니다. 서로 정확한 거래만 있으면 됐지 인간관계는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내 경험상으로는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비즈니스가 오래가는 걸 본 적이 별로 없다. 인간관계에서 어느 한쪽만이 만족해서는 관계가 오래 유지될 수 없다. 상호 만족이 있어야 관계가 오래간다. 사업은 남녀의 연애와 같다. 미스터리 라면 표지에 소고기 맛, 닭고기 맛 등 한글을 꼬박꼬박 적어 넣었는데 이것도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이 되었다. 덕분에 노르웨이에서는 라면의 원조가 일본이 아닌 한국으로 알려지게 되어 일본 라면이 들어올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었다. 미스터리의 성공 마인드. 뭔가를 제대로 알리려면 대표가 전면에 나서라. 미남도 아니고 몸매도 엉망인 자신이 TV 광고에 나서는 걸 만류하는 주위의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라면왕 이철호는 직접 TV에 나가 자신의 상품을 선전했다. 눈요깃거리가 없었음에도 사람들은 그의 진정성과 재미있는 전달 방식, 스토리 마케팅 등에 열광했다. 그 결과 미스터리 라면은 뒤이은 아류작들보다 5배나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정서적 애착과 충성도로 인해 95%라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다. 끝을 보기 전엔 포기하지 마라. 성공은 최종적인 게 아니며 실패는 치명적인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고자 하는 용기다.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 토로는 미스터리 라면을 수출할 계획도 세우고 있었고 미스터리를 아이콘화함으로써 생명력을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무엇이든 한 번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한다고 항상 강조하셨다. 그 가르침 덕분이었을까? 나는 끝을 봤다고 생각하기 전에는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성격을 갖게 되었다. 그 살벌한 전쟁터를 헤집고 다니며 구두 닦기, 밀짚 모자 장사, 냉차 장사를 했던 것도 스스로 한 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해보겠다는 고집 때문이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도 집에 돌아가지 않고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 미제품 장사를 했던 것도 혼자 힘으로 뭔가를 이뤄내고 싶다는 오기 때문이었다. 라면 사업에 성공하게 된 것도 역시 그 끝을 보려는 끈기 덕분이었다. 미스터리의 성공 마인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요함이 비결이다. 라면왕 이철호는 사랑에 있어서는 별로 강하지 못한데 이래서만큼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꽤 강한 성격이다 라고 자평한다. 무엇이든 한 번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한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새겨 끝을 봤다고 생각하기 전에는 포기하지 않는 성격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이 그의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핵심 자질이 되었다. 도전은 사람을 나아가게 한다. 나는 녹이 슬어 사라지기보다 다 달아빠진 후 없어지리라. 커넬 할랜드 샌더슨, KFC 창업자. 이철호는 삶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스스로 늘 되새기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Be happy라는 말입니다. 화장실 청소부로 일하러 다닐 때도 나는 한 번도 비참하거나 슬프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 항상 즐겁게 웃고 다녔다. 왜냐하면 나는 궁극적으로는 화장실 청소 일만 하려고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아니니까. 결국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되리라는 걸 확신했다. 그저 지금은 그 길을 찾기 위한 가파른 고갯길이라고 생각했다. 당장은 힘이 들지만 이 고개를 넘고 나면 내가 찾던 목적지가 보일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지금도 확신한다. 스스로 밝고 행복한 사람은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오히려 즐겁고 공손하게 대접받게 된다. 결국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다. 미스터리의 성공 마인드. 결국은 태도가 모든 것이다.
라면왕 이철호는 어려울 때나 풍족할 때나 삶을 대하는 시선과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당장은 비참하고 힘들어도 그것은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한 잠깐의 과정일 뿐이다. 불평, 불만, 찌푸린 얼굴, 부정적인 태도는 인생에 어떤 도움도 안 되며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서도 항상 긍정적인 태도와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 밝은 표정을 유지하면 결국엔 모든 일이 잘 되게 되어 있다. 한국전쟁으로 가족과 헤어져 노르웨이라는 나라까지 가게 된 소년 이철호로 시작해 시련 끝에 모두가 인정할 만한 성공을 이뤄낸 라면왕 미스터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려낸 책 Be Happy 노르웨이 라면왕 미스터리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오늘 에세이를 잊은 고양이 얘기에서는 총 4파트 중 각 장의 제목과 격언 그리고 주요 본문과 성공 마인드를 중심으로 부분 낭독을 해봤는데요. 살아남기 위해 모진 풍파를 겪는 가운데서도 감자 하나를 깎을 때조차 최선을 다했다는 그의 삶의 태도 등이야말로 난관을 발판으로 삼아 성장을 이룬 이철호 씨 삶의 원동력이 아니었을까요? 출발하기 위해 위대해질 필요는 없지만 위대해지려면 출발부터 해야 한다. 이 말처럼 일단 다시 한번 미뤄왔던 일을 시작해봐야겠다는 각오와 함께 에세이를 잊은 고양이에게 오늘은 비해피 노르웨이 라면왕 미스터리 이야기 낭독의 낭만낭독 길룡이었습니다. 구독은 낭만입니다.